뭐 우리가 강남 좋은지 몰라서 강남 안 삽니까? 못 사니까 안 사는 거잖아요. 중형을 사는 게 맞아요. 안전하니까. 오히려 오피스텔은 투자용으로 사는 거지 거주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의 인연은 굉장히 찰나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상승장을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로 부자 되기 정말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아파트 사이클에 탑승하셔서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집을 고를 때 어떤 것들을 보나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나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뭐 저나 소장님이나 투자자 관점으로만 딱 집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네네. 이런 게 궁금했는데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네. 한번 해서 가져왔어요. 네. 첫 번째는요. 역시나 입지입니다. 네. 지하철역이 생길 곳이나 생겨있다면 더블 역세권이 좋다. 네. 입지는 참 부동산 얘기하면서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입지가 좋은 데가 비싸고 잘 오르고 네. 잘 팔린다. 네. 그래서 무조건 역세권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항상 그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게 뭐 우리가 강남 좋은지 몰라서 강남 안 삽니까? 못 사니까 안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좋은 거는 항상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입지 좋은 것만 찾으면은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제가 돈이 없을 때 네. 맨날 저도 이제 제 이론이 완성이 되기 전에 저도 부동산 초보일 때 네. 똑같은 이제 이런 글들을 봤죠. 근데 내가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사라고 하는 거는 다 입지 좋은 거 뭐 이런 거만 역세권 뭐 학군 그다음 뭐 강남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사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나는 그만큼의 돈이 없으니까 난 안 사야지. 약간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방에서는 심지어 어느 아파트를 샀었냐면 논두렁 한가운데 네. 그러니까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만 달랑 있는 500세대짜리. 뻥뷰? 뻥뷰? 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 상가 몇 개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상가를 가려면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되고, 도로에서 우리 아파트 들어가려면 또 한참 들어가야 되고, 그런 아파트를 샀는데 얘도 올라요. 올라요. 오를 땐 다 오른다. 네. 그러면 너무 입지가 좀 좋은 데는 비싸니까 네. 그럼 약간 평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국평을 사라.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많은 거래가 있는 국평을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안전한 방식인데, 네. 효율성은 떨어져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왜 그럴까요? 항상 인기 있는 평형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는 소형이 이제 인기였었잖아요. 네. 근데 냉정히 따져보면 인기 있는 평형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06년 이전에는 대형 평형이 인기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국평보다 대형 평형 40평형대, 50평형대, 60평형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인기 있는 평형대를 얘기할 때 네. 소형 평형이 인기 좋을 때는 중형을 항상 약간 넣어요. 중소형. 그쵸. 20, 30평형대. 그렇죠? 그다음에 대형 평형이 인기 좋을 때는 중소형. 그래서 중형대가 뭐냐면 30평형대가 이제 중형에 들어가요. 중형. 네. 그래서 30평형대는 약간 박쥐처럼 여기 꼈다 저기 꼈다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소형이 인기 좋을 때 대형을 가지고 있으면 안 오르진 않아요. 오르긴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죠. 근데 중형도 이제 올라요. 오릅니다. 근데 이제 대형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고. 근데 또 비교해 보면 약해요. 그리고 대형 올라갈 때 중형을 보면 대형이 훨씬 더 올라가고 중형 조금 덜 올라가고 소형은 거의 안 올라가고.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고를 게 없다라고 할 때는 중형을 사는 게 맞아요. 네. 안전하니까. 인기가 없다라고 해서 중형이 빠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다 중소형, 네. 중대형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양쪽에 다 끼기 네. 때문에 안전해요. 대신에 제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인기 있는 평형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좀 큰 돈을 벌고 싶다, 효율성 있게 돈을 벌고 싶다 하면 그 사이클에서 인기 있는 평형대를 사는 게 더 그렇죠. 낫다. 예. 이제 소형일 때는 네. 소형주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이클에는 제가 대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대형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약간 그런 사이클에서 인기 있는 그 평형형이 더 효율적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연식은 어떻게 보세요? 연식은 신축에 가까운 거일수록 좋다. 네. 약간 그걸 좀 노려라 이런 게 많잖아요. 약간 저는 좀- 이제 이 부분도 좀 있으면 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요즘에 이제 신축이 인기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네. 그럼 왜 신축이 인기가 있을까? 물론 신축이 이제 새로우니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또 투자 효율성에서 보면 이제 아주 구축으로 가면 얘가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면 네. 오히려 신축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향도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축이 없을 때, 구축 위주였을 때 신축이 생기면 얘가 이제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그 우리나라 아파트의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구분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레미안 퍼스티지, 네. 구축이에요, 네. 신축이에요? 아, 레미안 퍼스티지. 그거는 신축에 속하지 않죠. 그게 약간 그죠, 2000년 구축이죠. 네. 근데 네. 얘가 안 오릅니까? 그건 또 아니죠.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네. 올랐어요. 애매한 구축, 신축 이게 아니고 구축인데도 신축으로 구분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그 기준이 언제로 바뀌냐면 약 2006년, 7년쯤 이때 이제 분양하면서 네.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바뀌었죠? 아파트의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상 주차장 위주예요. 네.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었고, 지하 주차장이 생겨도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주차 들어간 그 통로로 다시 나와서 그쵸. 이렇게 아니면 그 계단이 이제 따로 계단이 있어서 되는데, 그 2006년 7년부터 이제 새로 설계된 아파트들부터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바로 동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건설이 돼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 생겨난 게 커뮤니티예요. 그리고 이제 조경에 대한 이런 게 강화되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면 거의 지하 주차장화되고 지상엔 주차장이 없으면서 지상을 거의 공원화시키는 맞아요. 이런 개념이 한꺼번에 딱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변경된 게 아니고 한꺼번에 딱 이 세 가지 정도가 한꺼번에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런 집들이 이제 신축에 속하는 거예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거의 이제 이게 1세대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1세대에 속하는 것들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축이잖아요, 얘네들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에 들어가요. 신축과 똑같은 거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식으로 따졌을 땐 구축인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신축에 버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있냐. 신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신축이 연차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구조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른 거네요. 네. 뭐 10년 이상이면 뭐 중신축, 20년 구축 이런 그게 게 아니에요. 아니라. 지금 신축에 들어가는 거는 이 구조. 그러니까 커뮤니티, 지하 주차장, 지상의 공원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거는 야 구축에 속해도 신축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또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이제 아파트 트렌드가 생기면 그렇죠. 그거와 또 구별을 짓겠죠,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뭔가 또 좀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아파트를 이제 잘 팔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이제 새로운 설계 모델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조식 서비스다, 뭐 수영장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크게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지금 이 구조 변경된 거에 비해서는 네. 실패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와 이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 이게 있다라고 해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확 올라가고 이런 거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 구조 위주로 이제 신축을 보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굳이 연차수로 나눌 필요 없이 구조로 보면 돼요. 구조로. 아파트에서 그 단지의 질이 좋고 나쁘냐, 약간 좋냐, 좀 떨어지냐 이런 걸 봤을 때 또 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초품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이게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으면 네. 전세 수요도 끊이지 않고 네. 하니까 이게 가격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몇 억씩 달라지고 하니까 네. 이왕이면 초품화 네. 단지를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초품화도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그 동네에서 인정하는 학군이 우리가 학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학군. 네. 어떤 행정구역이 있어요. 어느 도시가 있어요. 그 안에서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 거는 다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군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초등학교를 품었다라고 해서 학군이 아니고 네. 가고 싶은 학교예요. 그 가고 싶은 학교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학교, 이 초등학교를 나온 초등학교가 이제 중학교를 연결이 네. 되는데 중학교까지는 지역 배정이니까 그러면 그 중학교가 이제 특목고나 아니면 뭐 이제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는 학생 수가 많은 중학교가 이제 인기가 좋잖아요. 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는 초품화인데 이 초등학교는 봤더니 분위기가 별로 부모들 사이에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건 가치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선호하는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야 이게 사람들 몰리죠. 가치로 예. 올린다. 거기를 그러니까 멀리서 있는 사람도 그 초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사를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기 없는 초등학교는 가고 싶어서 이사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거기에 초등학교를 가는 거니까 좀 다르죠.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요가 들어오냐 안 오냐 그 그렇죠. 사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학교로 배정되는 그 아파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만 가야 돼요. 거기서 사실 1m만 떨어져도 다른 아파트에 맞아요. 소속되면 그 초등학교를 못 간단 말이에요. 동별로도 나뉘는 데도 예. 많아요. 단지 안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네. 다 네. 초품화라고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월세를 받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서는 오피스텔은 절대 투자를 하지 말아라. 거주만 하지 이거를 좀 소유해서 갖고 있는 거는 좀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절대 저는 투자하지 거주도 하지 말라. 아, 네, 그래. 거주를 이분은 안 해봤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요즘은 주거용 오피스텔 해가지고 네. 좀 잘 나오는 오피스텔 많잖아요.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거주 개념으로 오피스텔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피스텔에 85제곱미터가 있거든요. 네. 아파트 85제곱미터하고 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네. 얼마나 차이 날까요? 우리가 보면 발코니, 베란다라고 이제 하는 공간이 서비스 면적이에요. 네. 서비스 면적이 아파트에는 있고 오피스텔은 없어요. 아파트는 베란다를 확장을 하죠. 확장을 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내 거주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오피스텔에는 딱 삶의 공간이 85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85제곱미터면 이제 평형대로 치면 33평, 35평이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로 비교해 보면 25평 크기하고 거의 동일해요. 근데 가격대는 뭐 이렇게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관리비죠. 관리비. 네.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나와요. 아, 근데 85제곱미터는 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생활 편리성. 요즘은 이제 오피스텔도 좀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커뮤니티 공간에서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소장님, 오피스텔은 투자도 투자지만 거주하는 것 자체도 네.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면, 자, 아파트는요, 이게 오랫동안 거주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와요. 네. 근데 오피스텔은, 자, 본인은 사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옆에 주변 사람들, 다 거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쳐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 집에 비해서 함부로 쓰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환경,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네, 소음도 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쓰레기 버리는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아파트는 통제, 네. 그 입주자 관리 협의회에서 막 이렇게 정하는 그렇죠, 그런 네. 통제 수단들이 잘 먹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들은 생각보다 잘 안 먹혀요, 이런 게. 잠시 머무다 갈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한때 보면은 쓰레기 막 엄청 있고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게 간간히 나오는 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오히려 오피스텔은 투자용으로 사는 거지 네. 예, 거주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거주 개념으로 많이 이제 했던 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주 공간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거주 공간으로 대신 쓰는 거예요. 거주용 오피스텔. 네. 네. 그러니까 투자 개념으로 샀다가 그냥 거주를 이제 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거주도 불편하고 가격도 안 올라가고 떨어지긴 더 많이 떨어지고. 이 그럼 아파트를 먼저 다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그거죠. RR. 로얄 등 로얄층 네. 사라. 네. 남향을 사라. 뭔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소장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중요하긴 한데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한 네, 주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직 비교 네. 데이터, 비교 데이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자료를 좀 찾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안 찍었는데 예를 들면 1층을 사면 안 되느냐? 맞아요. 1층, 탑층 안 되고 막 이런 네. 거 많잖아요. 이거는 한번 비교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만큼 올라서 이게 비율적으로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냐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1층은 처음 살 때부터 싸요. 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로얄동 로얄 호실이 10억이다. 그러면 1층은 한 8억 뭐 이렇게 네. 하는 경우 10억짜리가 12억이 됐어요. 근데 1층이 한 1억 한 6천 내지 7천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약간 비교해 볼 만한 거죠. 그렇다고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네. 돈은 어쨌든 번 거니까. 어쨌든 번 게 아니고 투자 비용 대비 네. 효용성이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는 비율로, 거죠. 네. 그러니까 10억에서 12억이 됐으면 20%번 거잖아요. 네. 그러면 8억에서 20%면 1억 6천이죠. 그럼 1억 6천 이상 올라가면 괜찮은 거죠. 근데 약간 1층과 탑층을 접근하지 말라는 게 약간 가격이 오르는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원하는 수요층이 적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없을 수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 이제 말라는 그런 거잖아요. 거는 이제 고려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단순히 가격 오르고 내리는 거에만 지금 막 집중되어 있잖아요. 가격만 보죠. 네. 네. 근데 제가 매도를 항상 신경을 쓰라는 게 뭐냐면 빠져나와서 결국엔 현실화 시켜야 이제 이게 내 돈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매도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팔 수 있느냐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는데 네.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거래가 아예 안 돼. 그 나중에 이제 하나 거래 딱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는데 20억 찍혔어요. 야, 10억이나 올랐네.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내가 팔려고 15억에 떼놔봤고 막 했는데 아예 안 팔렸어요. 그냥 우연히 나중에 갔더니 20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20억짜리에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팔긴 했지만 우연히. 누군가는 팔았는데 내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는 물건. 거래가 잘 안 되는 물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층이나 탑층 아니면 2, 3층 뭐 이런 건 좀 피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효율성 면에서는 아주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투자는 짧고 굵게 생각하라. 네. 약간 길게 보지 말고 어찌됐든 평생 살 생각하지 말고 네. 이걸 좀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실현하면 바로 좀 아쉬워도 짧게 털고 나오는 게 좋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짧고 굵게라는 이 짧은 기간이 네. 얼마냐의 문제죠. 애매하게 쓰셨네요. 네. 이 짧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짧은의 개념이 2년 정도 같거든요. 저도 그 정도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2년은 2년은 순식간인가요? 2년은 부동산의 2년은 굉장히 찰나예요. 찰나. 찰나. 2년을 찰나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곧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곧 그럼 2년 정도. 그러면 소장님의 짧은 몇 년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이클을 타라 그러잖아요. 네. 그 사이클 기간은 충분히 가지고 보유하는 게 좋죠. 그러면 상승 기간에서는 사이클의 상승 기간은 어느 정도냐? 최소 6년에서 8년, 길면 10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영역적에서 5년, 10년 정도 사이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5년에서 한 뭐 길게 10년 정도는 보유를 하는 게 나아요. 단 그 사이클 올라가는
타이밍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보유, 여기서 막 20년, 30년 이거는 안 되는 거고 5년에서 내가 이제 언제 샀느냐, 완전 바닥에서 샀으면 한 10년 정도 보면 되는 거고 네. 올라가는 중간쯤에 샀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보면 돼요. 4, 5년 정도. 그러니까 최소는 저는 4년 정도를 보고 가야 돼요. 4년. 그러니까 2년씩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이 상승의 기간이 생각보다 기니까 이 네. 상승폭을 오롯이 먹으려면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사이를 그리고 갖고 이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훨씬 많이 올라간다. 폭등 구간이 있다. 네, 폭등 구간. 네, 이 폭등 구간은 누려야 된다. 그쵸. 투자를 했으면 그걸 누려야죠. 네. 네. 이렇게 뭔가 좀 집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부분 한 7가지를 얘기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네. 소장님 말씀 나눠보니까 이걸 좀 자세히 잘 네. 기준을 잘 따져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는요, 소장님 네. 좀 짤막하게 좀 네. 재밌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던 건데 네. 이전에 그 7가지 요소는 사람들이 진짜 맞아 이런 거 봐야지 저런 거 봐야지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했다면 이거는 네. 뭔가 좀 뭐랄까요 나만의 마위애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총 4가지를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네. 소장님이 그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던 네.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랑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연결이 안 된 것은 비 오는 날 그거 아시죠? 총총 걸음으로 와가지고 하고 하는 거. 네. 참 그런 게 있거든요. 입구가 다 다르고 연결되지 않는 짐 같은 것도 다 내가 또 일머지고 와야 되고 약간 그렇지. 이런 게 있기 네.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좀 연결된 게 좋다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신축이어도 엘리베이터가 한 대면 곤란하다. 이거 좀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이게 보면요. 이 예를 되게 딱 와닿게 쓰셨어요. 네. 한 대여도 신축이라 엘리베이터 속도가 빨라서 괜찮다? 이거는 아니다. 네. 만약에 급동 타임이 왔을 때, 나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 타임과 아니, 맞물렸으면. 아니, 제가 이게 우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동 타임이 왔을 때, 택배 타임 한번 걸려보면. 구독자들이 놀래요 지금. 아닙니다. 스무스하게 얘기했어요. 네. 사람들이 오면, 이거 층층만. 편집하지 말고 보내세요. 그래서 택배 타임이 왔으면 층층마다 쓸 때마다 식은땀이 네, 주룩주룩 네, 네, 나는 네. 거죠. 이럴 때 한번 느껴봤냐. 네. 이럴 때 정말 2대였으면 정말 2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대만 쓰니까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럴 때 나는 정말 뷰보다 네. 엘리베이터 2대인 게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거라고 그럴 수 생각합니다. 있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네. 17층 이하여야 된다. 소방차 최고 높이가 17층이기도 하고 안전 때문에 17층 이하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요즘에 정말 초고층 40층, 50층 되는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17층 난 이하인 게 좋다. 이건 좀 새로운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분리수거가 매일 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삶의 질을 되게 높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매일 좀 예. 되어야 좀 깨끗하고 집에 네. 쌓이지도 않고 뭔가 좀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분은 또 접근하시는군요. 본인이 직접 버리시나 본데 저는 이제 제가 쓰레기 버리는 일이 제 담당이어가지고 이거 좀 반대이신가요? 근데 저는 소장님 의견을 반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네. 네 가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분양을 하면서 손님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집을 보러 오잖아요. 봐서 막 이제 정말 꼼꼼히 막 따져요. 막. 근데 이분은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살 때 불편함의 이제 기준인 거예요. 거주할 때의 예, 불편함. 그러니까 네. 투자와 거주는 약간 분리를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주하기에 불편한 집은 투자로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이제 집을 고를 때 어떤 것을 좀 중요하게 보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전 재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점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좀 고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